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국내 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 하나시티 대 전북 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은 현재 엔트리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특히 공격적인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아무것도 뚫지 못하는 창이라는 불명예까지 얻게 된 상황이다. 일단 박정인이나 천성훈 등 이제 막 들어온 선수들도 바로 선발로 나올 정도로 급한 상황이다. 다만 3-4-3 양상에서 3백이 투미들에게 공을 건네주는 상황에서도 답답한 모습이 꽤 자주 나오고 있다. 광주전에서는 포백 변환 이후에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황선홍 감독은 3백을 고집하는 중이기도 하다. 이어서 전북은 분위기는 최악이다. 수비적으로 가면서 최하위를 벗어나려는 시도도 서울에게 대패를 기록하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특히 그 이후 클럽에서 전북 선수들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등 분위기 자체가 매우 하락세다. 특히 전북의 문제는 홍정호의 장기 부상 이후 센터백을 구축하고 있는 선수들이 모두 부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김두현 감독의 수비적인 4-4-2 포메이션은 공격도 수비도 모두 불안정한 형국이기도 하다. 일단 전북도 상당히 최하위 탈출의 진심으로 나올 것이다. 당분간은 4-4-2로 가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수비적인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는 한데 대전도 3백의 운영과 공격진의 뎁스 등 공격력이 처참한 것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충북 청주 대 서울 이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주는 공격력 보강에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최소 실점인데도 공격력에서의 기복이 심해서 7위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단 탈레스와 지상욱을 영입하면서 보강에 성공하기는 했는데 홍원진이 이탈한 것이 꽤 아쉬울 수 있다. 특급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탈하면서 김선민의 짝을 찾는 것이 미션이 된 상황이다. 김선민도 수비력이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작은 키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없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어서 이랜드는 현재 역동성이 꽤 저하된 모습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역습 성향이 강한 아산을 상대로 패했다. 특히 이랜드의 문제는 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도 별로 터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최근 3연패 기간 동안 1득점에 그치고 있기도 하다. 이마저도 상대의 자책골로 들어간 것이기도 했다. 김도균 감독이 엔트리 구성을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편인데 선수들이 지친 것이 아닌가 싶어 보이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역습에 약한 이랜드고 공격력도 아주 잘 통하는 모습은 아니다. 다만 충북 청주도 홍원진의 이적으로 인해서 수비적인 중원을 구성하는 것은 숙제로 남은 상태다. 공격수를 영입하면서 오히려 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충북 청주도 여름 이적 이후에 수비는 장담을 할 수는 없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봐야 할 것이다. 서울 이랜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원FC 대 광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은 광주를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보인다. 강원이 상당히 공격적인 압박 플레이 스타일을 고수하는 편인데 이 때문에 상대 압박을 당기고 전진하는 광주를 상대로는 틈을 많이 내주는 것이다. 물론 양민혁과 야고의 이탈에 대비해서 이상원을 주로 하는 제로톱 전술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미 올 시즌에도 2득점을 기록했지만 광주에게 패했던 경험이 있기도 하다. 이어서 광주는 크게 이기는 상황을 자주 만드는 편은 아니다. 허율이 센터백으로 전환한 탓일 수 있지만 전반적인 공세의 마무리 능력이 제법 아쉬운 상태로 보인다. 물론 광주의 경우도 여전히 유기적인 움직임과 약속된 플레이로 유효한 장면을 자주 만드는 등 전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광주는 상대의 압박을 당기고 전진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 양상에서는 강원이 상성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광주 입장에서도 결정력이라는 면에서 아쉬움이 없지는 않은 전력이긴 하지만 강원도 공격적인 스타일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난전 상황에서는 광주가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광주FC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안산 그리너스 대 전남 드래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산은 수원 삼성과 무승부를 기록했다. 하지만 골키퍼의 육탄 방어와 비매너로 보일 만큼 대놓고 시간을 끄는 모습이 보이는 등 안산이 상당히 절박해 보일 정도로 페이스를 루즈하게 가져가려고 애를 썼던 매치다. 일단 전남을 상대로는
지난 경기와 같은 모습을 바라는 것은 기적일 수 있다. 전남은 뚜렷한 주포라고 할 만한 선수가 없지만 나오는 모든 선수들이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산이 5골, 7골을 내주고 전남에게 크게 진 케이스도 종종 나오는 편이다. 이어서 전남은 2부 리그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록한 8골을 모두 다른 선수들이 기록하는 등 선수 상관없이 화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장점이다. 물론 라인을 올리는 특성상 이 팀도 다득점 양상이 나오기 쉬운 팀이기는 하다. 9경기 연속 무패 상황에서도 무실점 경기는 딱 한 번뿐. 물론 그만큼 화력이 뒤따라오는 모습이니 팬들도 큰 불만은 없는 상황이다. 전남이 상당히 라인을 끌어올리고 몰아치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높은 라인이라는 리스크로 인해서 실점 가능성이 꽤 높기는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대목이라 보고 있다. 전남 드래곤 승리를 추천합니다.